세종시 교양 김종민입니다. 오늘은 좀 소상공인 관련해서 구체적인 문제를 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소상공인 공단 이사장님, 지금 우리 그 테이블 오더 시장이 지금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요새는 뭐 웬만한 식당 가면 이 테이블 오더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시장이 뭐 1조까지 보고, 우리 외식업체에서 한 7.8%까지 지금 이걸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소진공에서 스마트 상점 지원 예산도 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테이블 오더가 우리 소상공인들 보통 이런 플랫폼 관련된 무슨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겁이 나요. 우리가 배민이나 카카오 택시 사례를 보면 처음에는 이게 혁신이라고 해서 되게 편리하거나 뭔가 소상공인들 또는 택시기사들 다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뭔가 돌아오는 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 소진공에서 파악하기에는 이 테이블 오더 관련해서 좀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뭐 수수료 관계 지금 지적하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뭐 중기부랑 대책을 좀 얘기를 해봤나요?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게 이제 테이블 오더가 이용 사에 따라서 수수료가 높은 부분이 있는 부분, 그걸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는 2년 동안에 지원을 하면서 그 저희와 관련된 지원 받은 데는 그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끝난 다음에는 소비자가 선택에 의해서 추가하게 되는데요. 뭐 차이도 차이지만 예. 이게 이제 전형적인 플랫폼 맞아요. 그 서비스의 스타일이죠. 행태를 보이고 있죠. 처음에 이제 공짜예요. 예, 예. 나중에 폭탄입니다. 지금 초기 무료긴 한데 물론 무료인 경우도 있고 또 그냥 실제로 수수료 받는 경우도 있는데 다 2년 있다가 다 사후 인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수수료 구조를 보니까 우리가 카드 수수료 내는 게 33만 원인데 이 테이블 오더 수수료가 따로 있어요. 이게 60만 원입니다. 실제로 거의 200% 가까이 수수료가 인상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이중 부담에 대해서 실제로 잘 안내가 안 돼서 사실상 불안전 판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야 이거 문제다 해서 해지하면 1,000만 원이에요. 위약금이. 그래서 이중 부담과 이 위약금에 대해서 불안전 판매 요소도 있고. 근데 이거 제가 이제 우리 소진공이나 중기부에 물어보니까 아직 초기라서 그런가 별로 크게 이렇게 뭐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한번 이렇게 레일이 깔려버리면 나중에 손을 못 써요. 예. 우리 배민이나 카카오택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이용자나 가입자가 워낙 많아져 버려서 손대면 풍선 효과 때문에 제대로 정책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또 그 이중부담 문제는 약간 입법 불비입니다. 이거는. 예. 지금 우리가 카드 수수료를 할인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입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입법을 준비할 틈도 없이 이거 서비스가 치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중기부하고 이게 실태 조사를 꼭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실제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불만들이 많아요. 예. 그다음에 이 전자상거래 이 수수료 요 추가로 지금 부담하는 부분 60만 원짜리, 요건 이제 월 매출 3천만 원일 때 60만 원인데 요거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영세 중상공인들 할인 조항을 집어넣어서, 이거는 뭐 금융위하고 또 정무위하고 얘기를 해서 법 개정을 한번 의논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산자위에서 이 푸드테크 플랫폼도 한번 우리 독점 플랫폼 청문회를 할 때 한번 같이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전까지 우리 소진공에서 실태 파악을 최대한 해가지고 저한테 좀 자료를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100년 가게 있잖아요. 100년 예. 가게. 이 100년 가게는 지금 소진공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게 성공한 정책 아닌가요? 어때요? 오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이재관 의원께서 문제제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기재부에서 이제 그 갑자기 늘어나니까 조금 예산을 정지시키면서 그 부분을 그게 그렇지 확인한 다음에 않고요. 하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예. 실제로 이제 성과는 괜찮아요. 이게 지원 전에 7억, 지원 후에 9억 정도면 예. 연평균 매출액이 한 20% 이상 방문 고객이 늘었다 하는 가게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럼 이 정도면 괜찮은 정책이거든요. 예, 예. 저도 현장 가보면 반응이 좋아요. 그리고 100년 가게 걸어 놓으면 그 신뢰도가 주인들이 올라가죠. 좋아합니다. 예. 자부심을 가지고 네, 자랑도 맞아요. 하고. 예.
예산이 22년에서 그러니까 윤 정부 들어서서 그냥 바로 아예 그냥 깎였습니다. 폭락을 해버렸어. 이게 예. 갑자기 예산 많이 지원해 조정하자 이런 정도면 제가 질의 안 하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타이밍상 되게 안 좋은 게 코로나 때 지금 우리 소상공인 얼마나 협조를 많이 하고 고생했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고물가에서 3구가 딱 시작되는데 비가 한참 내리는데 우산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 정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뭐 기업이나 아니면 시장은 그냥 주인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갑자기 서비스 가격 올리고 그건 시장에서 이제 소비자들하고 책임지면 되는 거죠. 예. 정부 정책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믿고 다른 사람이 투자도 하고 뭐 구매 계획도 세우고 자기 인생 설계를 그러니까 시장이 거기에 맞춰서 자기를 운용을 하게 되잖아요. 예. 이렇게 정책이 갑자기 바뀌어 버리면 이거는 정부 정책의 엄청난 실패입니다. 신뢰성이 떨어져서 저는 이제 여기도 한 2가지 정도 행정에서 일단은 이런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는 사례는 정말 이거는 안 좋은 정책이다. 이거를 우리 소진공에서 중기부에다가 잘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앞으로 이렇게 정책하지 마라. 그런 걸 현장에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기재부까지 가야 되죠, 이런 게. 예. 그렇죠. 예산 문제니까. 그리고 이거는 다시 얘기해서 올해부터 예산을 정상화 시키셔야 됩니다. 이거를 좋아하는 상인들이 많은데 지금 윤 정부에서 별로 잘하는 게 없는데 그나마 이런 거라도 괜찮은 거라도 좀 유지해야지. 괜찮은 거는 이렇게 다 없애버리고 뭘 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또 불만이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우리 박수경 이사장님께서 중기부와 기재부한테 예. 잘 한번 설득을 해보세요. 예. 우리 100년 가게에 대해서 관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100년 가게 지정이 좀 확대되도록 하고 지원이 확대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네. 예산은 없었지만 그래도 현재에도 100년 가게에 대한 우대 조건들을 다른 정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갖고는 양이 안 차니까 지속적으로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중기부와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책도 필요하지만 네.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낮은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걸 떠나서 네. 갑자기 정부 예산이 정책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리는 거는 그 정부가 신뢰 가는 정부. 알겠습니다. 뭐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